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마무리됐습니다. 부산 지역에서만 모집 인원을 못 채운 학과가 100여 개에 달했는데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전셋값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6일 낮 2시 기준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0여 명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700여 명 줄어 신규 확진자 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던 부산 지역 최저 기온이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수년 전부터 언급됐던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문 닫는다는 말은 이미 현실이 됐죠. 2023학년도 지난해 수시 모집에 이어서 올해 초 정시 모집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산 지역에서만 모집 인원을 못 채운 학과가 100여 개에 달했습니다. 지방대를 살릴 대책은 없는 걸까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대의 위기는 올해 신입생 등록률 수치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2023학년도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수시 등록률은 84.2%, 지난해 83.6%보다 0.6%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부산 4년제 대학 15개 중 절반은 수시 등록률이 80%를 넘었지만 절반은 60-70% 수준에 그쳤습니다. 일부 대학의 경우 수시 등록률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습니다. 4,400여 명이 정시 전형 모집 인원으로 이월됐는데 정시 모집에서도 정원 미달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부산 모대학 2개 학과의 경우는 지원 인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지원자 1-2명에 불과한 학과도 10여 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는 100여 개에 달했습니다. 2월 정시 등록이 마무리되면 추가 모집 규모가 결정되는데 이대로라면 입시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3천여 명 수준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방대 스스로 특성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 이와 함께 지역 대학에서는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등 시험 연계형 학과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다 보니까 지방 학생들 입장에서는 취업과 연계된 그 학과 쪽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지방 대학 같은 경우는 학력 수준이 좀 더 낮아질 것 같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런 학과들을 갖다가 각 지방으로 분산 배치하면은 지방 대학을 살리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양극화, 지역 내에서도 상위권 대학과 중하위권 대학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고3 학생 수는 전국적으로 3만 명 감소해 1994년 수능 도입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년에는 대입 선발 인원 대비 수험생 수가 5만 명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부 지방대학은 신입생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을 넘어 이제는 존폐를 이야기할 위기에 놓인 모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겨울철 혼자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계절이죠. 특히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겨울이 더욱 혹독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물가까지 올라 기름 보일러를 돌리지조차 못하는 실정인데요. 추운 겨울이 힘든 취약계층을 송효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앉을 자리조차 찾기 힘든 좁은 방 한 칸. 화장실조차 없는 이곳은 60대 어르신이 혼자 살고 있는 쪽방촌 주택 내부입니다. 이들의 겨울은 어떨까? 평소 난방비 부담으로 보일러 켜는 것조차 힘들다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 사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중 전기장판은 필수. 다행히 올해는 추운 날씨가 적은 데다 쪽방 상담소에서 지원까지 해줘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못 돼요. 우리 같은 사람 당연히 있겠어야지요. 쪽방상에서 주는 것밖에 없어요. 딴 데서는 안 줘.
이처럼 쪽방촌 주민들은 매년 홀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년 오르는 기름과 가스비 인상 등으로 난방은 언감생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 새 인근 단체를 통해 지원이 시작되면서 겨울을 훈훈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연료비를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도시가스를 쓰는 거라든지 보일러를 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못하고 심지어는 씻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비 지원 사업을 1월 달에 해서 1월부터 3월까지 난방비를 한 세대당 20만 원씩 지원해주고 최근 물가 인상과 함께 난방 비용도 함께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유 바우처의 경우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기존 31만 원에서 64만 1천 원으로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또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도 14만 5천 원에서 15만 2천 원으로 7천 원 인상했습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일정 사용량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하는데 평균 사용량 기준 4,100원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약가구용 연탄 쿠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이제 전기나 가스나 지역 난방, 연료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지금 올해 정부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가격이 한 90% 정도 인상해서 에너지 바우처는 올라갔고요. 하지만 등유 바우처의 경우 수혜 대상이 많지 않은 데다 대부분이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지만 인상폭이 크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위를 견뎌야 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가혹한 계절인 겨울인 만큼 이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던 부산 지역은 16일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16일 낮 최고 기온도 7도에 머물렀습니다. 17일에는 전날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부산 최저기온 영하 2도, 최고기온 7도로 전망됩니다. 부산 지방기상청은 해상의 풍랑과 해안 너울이 높고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으로 전망됐습니다. 16일 0시 기준 부산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74명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76만 9,556명입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10대 1명을 포함해 모두 20명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3.8%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재택치료 환자 수는 823명입니다. 한편 16일 오후 2시까지 부산의 신규 확진자는 1,684명 발생했으며 일주일 전 같은 시간대와 비교해 708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세에 대해 정기석 코로나19 특별 대응단장이 16일 정점을 지나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통계 수치도 지난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30만 명으로 2주 전인 1월 첫째 주 41만 명 대비 27%가량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무를 해제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유행이 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해제 시기가 멀지 않았음을 암시한 겁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의 낮은 면역 수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 고위험군은 현재보다 조금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5세 이상의 예방접종률은 40%를 넘었지만 60세에서 64세의 예방접종률이 65세 이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전에 어떤 정책이 발표되든 또는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봤든 간에 이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는 거의 다가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제 이전 고위험군의 신속한 백신 접종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매매가 대비 전셋값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강정규 교수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운대의 일부 아파트 경우 매매가가 12억 원인데 전셋값은 3억 원에 불과해 이 매매가와 차이가 9억 원에 달한다고 전해졌는데요. 매매가와 전셋값의 격차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과 같은 침체가 발생되기 2년 전서부터 부산 지역의 주택 가격이 매우 급등을 한 결과 지금 현재는 매매 가격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도 같이 입주 물량 증가에 따라서 같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그동안 집값이 높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전세값과 매매 가격의 차이가 동반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 그 갭 차이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 가격의 급락 계속 지속될 경우에 지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쳐지는가요? 예, 지금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이 매우 드문 그런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모습이라고 봤을 때 결국은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접어들었다라는 하나의 신호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가 그 매매 시장에 조금 외면하고 또 그로 인해서 투자 목적이든 내 집 마련 목적이든 주택 시장을 접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고 또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세 가격이 높을 때와 비교해서 집주인들이 그 높게 올라가 있던 전세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소비 활동을 했을 때와 비교해 봤을 때 역시 그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 거래가 덜 된다는 그 자체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 요인이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30일에는 소득을 보지 않는 4%대 특례보금 자리론도 출시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침체 모습은 가장 큰 영향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금리가 매우 빠르게 높게 올라간 것에 기인했다라고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일정 정도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의 대출 규제 완화는 큰 가뭄이 왔을 때 담배와 같은 역할은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목마름을 일정 정도 가시는 데에 뭐 아주 작은 그런 효과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르고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정부의 보다 과감한 그러한 그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 모습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세가 급락이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강정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7일부터 20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2023 다보스 포럼 한국의 밤 행사 참석과 연계해 프랑스와 스위스 등 유럽 2개국 순방에 나서 2030 유치 교섭 활동에 나섭니다. 한국의 밤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전 세계 유력 인사를 초청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입니다. 이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최태원 대한상의회장 등 정재계 주요 인사가 참석합니다. 박형준 시장은 오는 4월 현지 실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경유지인 프랑스 파리 등에서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유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새해를 맞아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가정에 설날 맞이 놀이 꾸러미 45세트를 전달합니다. 시 교육청은 사회적 배려 대상 가정에 놀잇감을 지원해 가정놀이 활성화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